네,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까지는 그래도 좀 재밌고 양이 좀 적었는데 조선은 진짜 최근에 있었던 나라라서 그런지 가장 그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나라라서 그런지 기록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500년 역사인 것도 있는데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좀 역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한번 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왕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태조 이성계죠. 네, 태조 이성계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성계가 조선 세운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 할게요. 자, 체제 정비. 네, 정도전을 증용했어요. 정도전을 증용했고 민무송치 규범을 마련했다. 이 정도전이 가장 이성계 최측근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개국공신이죠. 개국공신이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이성계 때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계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두고 싸움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정도전의 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그래서 아니면 이제 태종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주로 왕자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종이 원래 사실 조선의 둘째 왕이죠. 태종 태세 문단세니까 정종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우리 정도전 개국공신은 그러니까 정종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도전은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보다 정종이 이제 왕이 되는 거를 좀 바래서 정종 편을 들였고 그러니까 이제 정종이 왕위를 이제 오르게끔 이제 되었는데 이방원이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해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 왕자의 난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방원이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난이 있고 2차 난이 있는데 정종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다가 결국에는 이제 왕자의 난에 의해서 이방원이 다시 왕위를 찾는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를 차지한 다음에 정도전을 제거해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을 평상치 않게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정종이 되었다가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이 되었는데, 네, 뭐 그렇게 초반에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이방원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쓴 책들인데 조선건국전, 경제문관, 부시잡변 얘네들 이게 정도전이 쓴 책이고요. 조선건국전이야 뭐 말 안 해도 알 거고 부시잡변은 이제 불교예요. 이게 불씨라는 게 우리 활활 타오르는 그 불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가 나라를 망친다. 그런 느낌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 경전을 강조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까지는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근데 조선은 이제 불교가 아니라 유교 사상을 강조하게 되는 게 이제 시작인 거죠. 종교에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 알다가 이해를 하다가 못하겠어 진짜. 왜 굳이 종교 때문에 계속 이러는지. 자, 그래서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태종입니다. 왕자의 난을 통하여 즉위를 했고요. 육조직계제 실시. 육조직계제가 뭐냐면은 원래 조선에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어서 얘네가 먼저 국정총괄을 해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거기서 간추려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건데 이방원은 이제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보고를 해라. 육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관원을 독립시켰고요. 사병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병사들 모두 못 갖게 하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도 난을 통해서 즉위를 했으니까 그런 이제 군사적인 난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사병 제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양전 사업은 세금 징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호패법 실시. 이 호패법은 이제 도망가는 농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사 지어야지 어디 도망가냐 하면서 호패법 실시한 거고 주자수하고 신문고를 설치했어요. 신문고가 뭐 영조대왕 때 가장 활성화가 되었지만 사실 이 신문고의 모태는 태종 이방원 때 신문고를 설치했다. 그리고 동국문헌 비교 그리고 혼일강리의 대국지도 이거 중요합니다. 혼일강리의 대국지도 이거 사실 약간 사대주의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되게 작게 묘사되었는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크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런 모습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를 제작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정기왕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네 번째 왕이죠. 잘 알고 있어요. 자, 체제정비, 의정부 서사제 실시하고 집헌전 설치가, 집헌전은 말 거예요. 이제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연구한 거. 대외정책은 사군육진 설치.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학문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문화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다 보니까 정복전쟁을 다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종무의 대화도 정벌, 그리고 사군육진으로 이제 북쪽까지 올라간 거, 다 세종대왕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조선의 영토가 고정이 된 거죠.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으로 북쪽을 좀 진출했고, 대마도 정벌을 해서 일본의 대마도 정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삼포 개항을 했어요. 부산포, 제포, 영포. 자, 삼포가 이거 항구 3개예요. 부산포, 제포, 영포. 이때는 항구 포자 써가지고 항구라는 의미거든요. 얘네가 대포가 아니라 항구예요. 삼포 개항했고, 개해약조 체결했어요. 자, 이 개해약조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도 개해약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개해약조는 조금 외교적으로 이제 문제예요. 외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포 개항을 하면서 이 삼포에 대해서 개해약조를 체결한 건데, 자, 스시마 섬에서 일본의 세견서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삼포 개항을 하면은 부산포, 제포, 영포는 일본하고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중국하고는 그냥 육로가 있는데 굳이 바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 개해약조가 그 일본하고의 외교에 대한 약조입니다. 하나의. 자, 그리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실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얘는 이제 토지를 나눈 뒤 비옥도에 따라 이제 차등 징수하는 겁니다. 이제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육등법, 구등법으로 나눠서 이제 실시하는 거고, 농사직설 편찬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농사직설. 이거 당연히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농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뿌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한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훈민정음이 사실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뭐 자격증 시험에서나 이럴 때 한글이라고 나오긴 하니까 한글창제, 용비어청 같은 이렇게 쓰였고, 사실 훈민정음이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추후기 자경루, 이거 장영실이라는 이제 인재를 등용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이때가 조선시대의 과학의 가장 큰 발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정상 항약집선방, 삼강인술도 이런 거 편찬했어요. 자, 세조는 이제 또 난을 일으켰어요. 단종 이후에 이제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증위해서 단종이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잖아요? 그쵸? 근데 문종 다음에 이제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사실 문종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올라가서 이제 사실 왕권이 굉장히 흔들렸죠. 단종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재상들이 사실상 정치를 대신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은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조가 더 못 보겠다면서, 이제 단종이 세조의 조카거든요. 세조가 나이가 더 많아요. 단종이 세조의 조카예요. 근데 이제 직속 후계는 단종이다 보니까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얘가 그냥, 내가 먹자 권력, 조카가 저렇게 있는 거를 못 보겠다, 내가 그냥 권력을 먹어야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게 계유정난이고요. 자, 육조직계제 부활했어요. 다시 세종 때 안 적어놨었나? 세종 때 이제 다시 의정부로 이제 됐다가, 의정부를 거쳐서, 맞다, 적어놨구나. 의정부 서사제 적어놨네요. 제가 깜빡했네. 세종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부활했다가 세종 때 다시 폐지했어요. 육조직계제가 다시 부활하고, 경연, 집헌전, 세종 때 만든 이런 것들 다 폐지해버립니다. 또 종친과 측근 세력 대거 등용, 지 세력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호적 후표제 강화하고 유양소까지 폐지했어요. 이 유양소 뭐냐면은 이제 공자나 요런 이제 성인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위패를 모시는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폐지를 해버리고, 경국대전,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직전법 실시했어요. 이제 세조 때 직전법 실시했는데, 이제 현직에 의한 수조권 지급하고 수신전, 휴양전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죠. 수신전, 휴양전, 과부에게 주거나 막 그런 거 이제 폐지해버리고, 원각하지 10층석과 그리고 동국지도 제작해버립니다. 자, 성종 9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세조 때 7번째 왕 때 경국대전 편찬 시작해서 성종 때 마무리가 돼요.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고 홍문관 설치. 홍문관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살인파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이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조선 건국 세력은 훈구파예요 대부분. 이제 훈구파가 사실 처음에 집권을 하게 되고 살인파는 이제 훈구파한테 밀려서 조금 숨어서 지내다가 성종 때 이제 조금 이제 등용이 되기 시작해요. 신진사대부가 훈구파하고 이제 살인파하고 나누게 되고 처음에는 훈구파가 주요 관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가 성종 때 서서히 이제 살인파들이 관직을 잡기 시작합니다. 관수광국제 실시예요. 이거는 이제 지방에서 세금을 거둔 후에 관리에게 나눠주는 걸 관수광국되고요.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감, 역사서고요. 이거 동문성, 금양강용 이런 거 편찬하게 됩니다. 요거 좀 중요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연산군 유명하죠. 먹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연산군 때는 이제 조선시대 때 사화가 총 4번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산군 때 2번이나 일어나요. 무오사화 먼저 조이제문의 사초기록 문제 때문에 일어났고, 이 조이제문의 사초기록 문제가 뭐냐? 연산군은 훈구와 살인 세력을 모두 억눌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언론 활동을 억제해버린 거죠. 그리고 살인의 언론 활동은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런데 살인의 김종직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비난하는 걸 썼어요. 즉 개유정난을 일으킨 세조를 비난한 거죠. 실록에다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무오사화라고, 이게 무오년에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지은 건데, 사실 이게 그 우리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 있죠. 거기다가 빗대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세조를 비난하는 거를 그 초안지 거기 나오는 항우에 빗대가지고 비난을 하고, 이게 연산군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살인 세력을 그냥 쑥대밭을 내버립니다. 이게 무오사화예요. 다 김종직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때 처형해버린 거죠 아예. 그리고 갑자사화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연산군의 생모 패비윤씨, 이게 왜 패비라고 하냐면은 이제 연산군의 생모에 대해서 왕비 자리를 놓냐 마냐 이제 이 얘기가 되게 오갔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패비윤씨가 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왕비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연산군이 거기에 화나서 패비윤씨 이제 패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을 모두 숙청시켜버립니다. 훈구, 살인 안 가리고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연산군 때 사화가 2번 일어나요. 그냥 사화라는 게 말 그대로 죽을 사자거든요.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때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종인데요. 중종은 이제 개혁을 추진했어요. 좀 조광조를 등용했고, 성리학적 도학정치 강조, 민생안정책 추진, 성량과 실시. 자, 성리학적 항상 강조해요. 조선은. 자, 항약 실시하고 소격서 폐지. 그런데 이제 또 삼포회란이 또 일어나게 돼요. 삼포에 거주하던 이제 일본 외인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 기묘사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묘사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초위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막 이제 주초위왕, 이제 조광조를 싫어하던 이제 세력들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주초위왕이 뭐냐면은 이게 주초라는 한자를 이제 따로 쓰면은 저게 되는데, 저걸 붙여 쓰면은 조자로 읽히게 돼요. 즉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얘기가 돼요. 주초위왕이. 그래서 주초를 붙여 쓰면은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저게 정부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어떻게든 저게 조광조가 저렇게 혁신정치하는 게 훈구 세력들 사이에서 안이 꼽잖아요. 그러면은 조광조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음모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요. 주초위왕 글자대로 꿀을 발라놓고 개미가 거기다가 갉아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뭇잎에 갑자기 주초위왕의 문구가 새겨지고, 그러면은 이제 중종이 그걸 보고 이거는 심상치 않은 징후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이 아무 의심 없이 조광조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 나뭇잎에 주초위왕 써져 있다는 얘기가 요 기묘사화예요. 사실 이게 기묘년에 일어나서 기묘사화인데, 저는 이제 나뭇잎에 주초위왕 써져 있는 게 기묘하다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워요. 나뭇잎에 주초위왕 써져 있는 게 기묘하구나. 그래서 기묘사화라고 외워버리고요. 자, 조광조가 그래서 그 조광조의 혁신 정치를 반대하는 훈구 세력들이 이제 그렇게 나뭇잎에 그걸 써서 역모를 꾸미고, 결국 조광조가 기묘사에 의해서 처형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진짜 이걸 실제로 실험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나뭇잎에다가 진짜 꿀로 주초 모양 써놓고 과연 이거를 벌레들이 갉아먹으면 꿀 모양대로 주초 모양 글씨가 될까 안 될까. 근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역사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이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명종 때는 을사사화가 또 발생해요. 이제 사화 다 나왔죠? 이제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다 나왔고요. 을사사화는 뭐냐? 왕실 외척 간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왕실 외척 간의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소윤 대 대윤이에요. 네, 이제 자 을묘예명까지 발생해요. 유님, 윤영원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유림을 포함한 산임 세력들이 대거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 명종 때 이런 외척 간의 대립 때문에 굉장히 부패도 심했었고 지전법도 폐지되고 이 부패 때문에 임꺽정이 결국 참지 못하고 난을 일으킵니다. 임꺽정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적이죠? 의적이라고도 하고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임꺽정이 결국 이 부패나 참지 못하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조 때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동서분당이 일어났어요. 이제 분당 정치, 쉽게 말해 지금의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그냥 당파 싸움이 민족 특성인 것 같아요. 맨날 당을 만들어서 싸워요. 특성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선조 때. 그리고 비변사 기능을 강화했어요. 왜? 임진왜란 대비하려고요. 흥정도감, 중앙군과 소호군 편성했어요. 여기까지 왕이 알아보고요. 조선은 특히 임진왜란 전후로 나누는데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요거 연도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아요. 임진왜란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 전기 특징,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고요. 중앙정치 조직은 먼저 우두머리에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가 이제 국정 총괄하는 기구고 이제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어요. 2호 예조 형공해서 2조 호조 예조 조조 형조 이제 공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6조가 돼요.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고 의금부는 대역죄인 심판을 하는데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합쳐서 왕권 강화를 위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견제하기 위한 3사가 있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에요. 얘네는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고 홍문관은 경영 담당이고 이 홍문관을 제외한 사원부 사관원을 합쳐서 양사라 그래요. 사가 2개죠. 그리고 조심할 거 3, 4면은 사가 3개 해야 되는데 홍문관은 사가 없어요.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홍문관은 3사에 들어가지만 사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가 들어있는 이 2개는 양사라고 하고 이 사원문과 사관원은 특히 간원, 간쟁, 관리감찰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돼요. 구강하게 다른 소리 하는 기구,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방, 조선전기의 이제 정치제도입니다. 8도 아래 부목군현이라는 걸 설치했고 상피제는 이제 관리를 등용할 때 출신지 임명금지, 그 임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찰사는 이제 지금의 도지사 같은 역할이고 고려시대 때는 안찰사가 있었죠. 안찰사에서 관찰사로 바뀝니다. 이름이 수령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전국 8도에 파견을 했고 이제 수령은 8도 하위의 모든 지역에 파견, 수령칠사를 수행합니다. 자, 이게 고려하고도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향리. 수령을 보자는 역할이지만 나중에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게 되고, 이제 유향소 항상 잔치이구나. 아까 제가 헷갈렸네요. 유향소 폐지했다고 그랬잖아요. 단종 때 제가 이제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딴 거랑 제가 헷갈렸네요. 유향소는 이제 향촌 자치기구, 그리고 경계소, 유향소 통제기구인데 얘네들 설치했어요. 자, 향부곡소를 폐지합니다. 고려시대 때 있었던 향부곡소를 폐지해버리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 이게 바로 고려와 가장 큰 차이죠. 고려는 이제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된 데가 있었는데 조선은 다 파견이 돼버립니다. 군사제도, 중앙군 5위, 지방군 자색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색군은 예비군이죠. 서리, 자파군, 노인, 노비 이렇게 되어 있고 방어체제는 진관체제, 재승, 방역체제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사실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험에.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관리등용제도, 과거제도가 있고, 이제 고려랑 차이점은 무과가 실시되죠. 문과는 이제 소생과 대과, 속과 대과가 이렇게 있고, 무과가 고려하고 차이점은 무과가 실시된다는 거, 속과가 없고 대과를 실시하여 선발하고, 작과,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특수기술과, 이건 말 그대로 문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관들을 선발하는 게 작과입니다.
정기시험은 3년에 한 번 보는 신년시가 있고요. 부정기시험으로는 국가행사 때 보는 증광시,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 대상으로 시험 보는 알성시가 있습니다. 음서. 고려시대 때 5품이었죠. 올랐어요. 2품 이상 고관자재로 올랐고 음서가 취재. 간단한 시험으로 서류나 학업관리 등용하고 청거. 3품 이상 고관의 추천을 통해서 등용이 됩니다. 토지제도, 직전법, 관수관급제 얘기 다 나왔어요. 앞에서. 세조 때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하고 수신전 휴관을 폐지. 폐지 이후로 염려한 관리들이 토지의 사적 소유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관수관급제는 지방관세는 세금 거두고 나눠주는 방식이고요. 국가의 토지 지배를 강화시키지만 관리들의 욕심이 더욱 커져서 농장이 확대돼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명종때 직전법을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농장 확대로 수조권 지급 유명무실. 결국엔 직전법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하는 식으로 고려 초기 방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녹봉 지급하는 거. 노급이었지. 자, 고려 노급이었죠. 돈으로 주게 돼요. 수조권 지급제도 소멸됐고 아예 이제 땅이나 거기서 이제 뽑아먹게끔 하는 거는 없어졌다. 지주천호도 삭제되고, 자, 수치제도. 수치제도는 생산량의 10분의 1이 원칙이는데, 그러니까 풍년이 되거나 흉년이 되면은 납부액을 조정합니다. 토지 비교법 고려하지 않고요. 과잉 부과나 관리들의 수탈 지행. 하지만 세종 때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에 따라 결국 비옥도에 나눠주게 된 거죠, 다시. 1개월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쟁수. 자, 운반 방식은 현물로 납부하고 조운을 통해 하나까지 운반하고 이 방식 시험에 나와요. 지도를 주어지고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지도에서 요런 거 이제 강을 통해서 하늘까지 운반하는 거 보이면은 이게 조세가 움직이는 걸 좋은 제도를 나타내는 그런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군역 이제 그런 거 16세에서 60세의 남자에게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네, 정군은 일정 기간 교대로 근무하는 거고 보이는 정군의 비용을 담당. 얘는 이제 돈 담당하는데요. 요역, 가오를 기준으로 선반. 가오가 집가짜의 호구조사할 때 호자죠. 네, 이제 집기를 기준으로 하고 폐단은 이제 폐단이 뭐냐면은 이제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자, 방수군포제. 관정이나 분태에서 포를 받고 군대를 면제하거나 대립.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군역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이때도 있었다. 자, 조선시대는 이제 양반과 이제 피지배층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양반이 대부분 이제 다 나누고 있죠. 지배층 양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문반, 무반 두 개를 합쳐서 반이 두 개다 양반이 되는 겁니다. 문반, 무반. 그의 가족, 가문까지 통칭하게 되고, 특권은 고위간직을 독점하고, 토지와 노비 다수 보유, 각종 군역 면제, 특권 유직체, 사족범 및 축소, 중위층과 서울층을 배제해버립니다. 특권은. 그러니까 양반만이 그런 특권을 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피지배층, 중인. 관청의 직역을 세습하는 서리, 향리, 기술관, 요렇게 이제 중인이 되고, 서울. 양반이에요. 이거 오타와. 양반 처백에서 태어난 이들로 문과, 응시, 문치. 서울은 이제 문과만 볼 수 있어요. 문과를 못 보게, 고위간직에 못 올라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양민.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으로 구성. 자, 신량, 역천민. 신부는 양민이에요. 역은 천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부는 양민인데 역은 천민이다. 자, 천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노비들, 백정, 무당, 창기 이런 사람들을 무당도 종교인이지만 사실 유교 사상이 주기 때문에 네, 천민으로 여기서는 분류가 돼버립니다. 조선전기 특징. 교육기관은 성균관이 있었고요. 사학, 창교, 서당, 서원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성균관은 가장 큰 조선의 교육기관이에요. 조선 최고의 학부이자 고등교육기관이고요. 성균관은 이제 대성전, 봉자 비롯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 대성전이 있었고 명륜당, 유학을 가르치던 강당, 동서재, 얘는 이제 기숙사예요. 특권으로 알성시 실시, 알성시 아까 성균관 유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정치적 이점 표명을 위한 집단 상속 보장. 자, 사학. 사학은 이제 성균관이 국립대 느낌이면 사학은 이제 지방대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거든요, 약간. 자, 동서남중학으로 구성된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이고요. 문묘. 공짜 사당이 없는 순수교육기관입니다. 한교. 얘도 이제 지방, 얘는 이제 지방대학교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성현에 대한 퇴사, 유생교육, 지방민 교화 담당, 전국 부목교회는 하나씩 설치. 구조는 성균관과 동일하게 대성전, 명문당, 서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교관인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여 교육합니다. 교관, 교수, 와, 교수가 있었어, 이때도. 노비도 있었겠네, 대학원생. 죄송합니다. 서당.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얘는 이제 초등학교예요. 소당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설교육기관이고 선비와 평민자제가 입학합니다. 서원은 선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던 사립교육기관이고요. 이제 시초는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 이거 중요해요. 백운동 서원 되게 중요합니다. 사익서원으로 공인되게 된다는데 사익은 나중에 국왕으로부터 토지, 노비 등을 하사받은 서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 되게 중요하고요. 조선전기는 이제 외적의 침입이 좀 잦았어요. 자, 중종 때 삼포회란 앞에서 설명드렸고 이때 삼포회란에 대한 임시회의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됐다. 명종 때 을묘외변도 일어났고 비변사가 결국에는 이런 외부에 대해서 상설기구가 돼버리고 선조 때는 아예 임진왜란 터졌습니다. 여기서 주요 전투 한산도 대첩 이순신, 진주대첩, 김시민, 선조, 정유재난, 주요 전투 명랑대전, 노란색 대첩 다 이순신이죠. 결국 이때 일본이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조선하고 교류가 단절됐거든요. 조선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으로 이제 일본하고 교류를 안 하겠다. 근데 결국엔 교류를 안 하면 손해는 일본이거든요. 손나라에 갇혀서 얘네가 어디랑 교류하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이 자기 교류를 먼저 요청하게 되고 조선이 마지못해 받아주게 돼요. 그때 파견된 그 외교 기관이 바로 이제 조선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선전기의 역사서 먼저 조선왕조실록 가장 유명하죠. 춘추관의 실록청에서 사초, 시정기, 신정원의 일기, 의정부 등을 통합하여 편찬하고 보관은 처음에는 4군데에서 보관했어요. 근데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 갑자기 붙어버렸죠, 임진왜란때. 결국 외란 이후 5군데로 나누어 보관을 합니다. 나눈다기보다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5군데에 보관을 하는 거죠. 내용은 철종까지 있어요. 태녀세대 분단세 예정운용이면서 광희,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까지. 고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편연체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편연체는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을 했고 국정 운영 내용, 자연재해 및 천년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 조선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주요 행사, 장면 등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임진왜란 이후만 신선해요. 그전에는 소실되었죠. 근데 외교장과 개국이가 병인장려 때 프랑스에게 약탈당하고 지금은 5년단 인쇄방식으로 반환합니다. 병인장려는 조선 후기 때 자세하게 이제 하겠지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이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자기네 이런 이제 크리스탄 이런 교류를 좀 이제 받아줘라. 근데 이제 이때 흥성대원군이 어떻게 했냐? 박해를 했죠. 천주교 박해. 그래서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킨 게 병인양요입니다. 어찌저찌 막아냈어요. 신기한 동북통광. 이거 역사서예요. 성종 때 고조선 고려 말의 역사를 삼국사전력, 고려사전력, 특집으로 통찰한 게 동북통감입니다. 조선전기의 특징. 탑. 원각사지 10층석탑이 있었고 종로, 턱불공원 위치, 고려 경천사지 10층석탑이 똑같이 10층이죠. 고려 경천사지, 원각사지 똑같이 10층이에요. 자, 석탑의 영향을 받아 건립을 했고 상륙무가 없는 것이 원각사지 10층석탑의 특징입니다. 예술품은 고려시대 때는 고려청사가 있었다면 조선시대 때는 분청사기, 청자의 백토분을 칠한 게 분청사기, 그리고 아예 순백자, 사대부의 그런 고상함을 표현, 순백의 고상함이 사대부의 취향이었죠. 순백자. 그리고 안경이 몽유도원도를 그렸어요.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그림으로 현실과 이상세계의 조화를 표현. 네, 이게 몽유도원도. 안평대군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네,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심사임당도 유명했죠. 초충도 유명하고 이거는 미술 시간에도 많이 봤을 거고 고서관수도 강의한 네, 이렇게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자, 화폐로는 조선통보가 있었고 세종 때 주조됐으나 유통되진 않았어요. 조선전기의 인물 이황은 이제 주리론을 주장했고요.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중시하는 게 주리론이었고요. 이황은 동인에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분당이 되면서 이제 사림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분당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인의 영향을 준 게 이황의 주리론. 그래서 저는 황동으로 이렇게 이황동으로 외웁니다. 이황동 이렇게 외워보고요. 근본적 이상주의적 주자서전료랑 성학십도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주자서전료는 좀 외우기 쉬운데 성학십도랑 뒤에 나중에 헷갈리는 게 나와요.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이거 안 헷갈리게 이황은 성학십도 이거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좀 헷갈려요 나중에.
성화 집요가 2거든요. 헷갈려요. 성화 10도 확실하게 이해해주시고, 백운동 서원을,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건의하고, 본인은 또 도산 서원을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2는 이제 현실개혁을 강조하는 주기론을 강조했고, 2의 사상은 서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현실주의, 개혁주의, 다양한 개혁 방안 제시, 10만 양병을 이율곡이죠. 그러니까 2가 이율곡이에요. 퇴계 이황이고 앞에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인다. 우리 10만 양병 병사 1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그게 바로 10만 양병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각이 됐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대비를 비슷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미법, 조세를 쌀로 거둬야 된다. 이것도 주장했습니다. 실학사상, 개화사상으로 연결이 됐고, 동호문답, 경목요결, 그리고 아까 성악 10도랑 헷갈린다고 했던 게 요거예요. 성악 집요. 2는 성악 집요입니다. 이거 똑같이 성악이라서 헷갈려요. 조심하시고. 자, 삼봉 정도전. 지방상리 출신으로 조선건국 주도한 혁명파 사대부고요.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했어요. 요동정벌 추진했고, 하지만 왕대란 때 이방원에게 살해당해요. 불시재편 앞에서 설명했죠. 불교를 이제 배척시키고 유교 위주를 강조했다. 정암 조광조, 성리학적 도학선제 강조했고, 위윤삭제를 주장했는데 이게 바로 기묘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윤삭제가 뭐냐면은 조선을 세운 훈구파의 공적들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거짓된 공들이 있다. 그거를 없애자. 그러니까 이제 훈구 세력들의 거짓된 건국대에 했던 거짓 공적들, 그걸 없애고자 주장을 했지만 그게 기요사의 원인이 되고 기묘사화로 처형이 되게 됩니다. 남명조직, 정과의를 중시하는 실천자 성리학을 강조했고요. 노장사상의 포용조, 학문의 실천사성은 제자인 정인홍, 곽재우에 영향을 주어 의병을 활동하게 됩니다. 이 정인홍, 곽재우, 이 의병들이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남명 본인의 호를 딴 거예요. 그래서 남명조식 딱 하나만 외우면은 이게 나왔다. 조식의 저술이구나. 나옵니다. 유성룡은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고, 이수신 청거, 서해집 징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예술품들 조금, 그리고 이제 4번의 사화, 그리고 왕의 업적들. 사실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해줘도 어느 정도는 조선 전기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임진왜란까지 좀 중요하게 봐주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조선 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